중고차 할부이자가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위에 방문 주시면 정비사가 시운전, 리프트 점검은 물론 고객 맞춤 할부 진행으로 이자 걱정도 덜어드립니다. 판매부터 금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아반떼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고차계의 국밥 같은 든든한 존재죠. 왜 이렇게 아반떼는 인기가 많을까요? 아반떼는 경차는 너무 위험해서 싫고 중형 세단 사이즈는 부담스럽고 유지비는 최소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원래는 엑센트나 프라이드 같은 소형 세단도 있었지만 이 아반떼가 모두 다 휩쓸어서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아반떼는 벌써 세대를 거듭해서 CN7이 되었는데요, 이 7이 7세대라는 뜻입니다. 7번이나 풀체인지를 한 거죠. 이 7번의 풀체인지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풀체인지는 최소 5년 이상, 보통 한 6년 정도 평균으로 풀체인지가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요, 1990년도 엘란트라부터 시작해서 7세대까지 풀체인지를 여러 번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엘란트라라는 이름은 해외 수출용으로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반떼가 이렇게나 장수하고 잘 팔리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반떼는 운전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엔진 미션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 CN7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엔진은 1.6 자연흡기 엔진의 CVT, 현대에서 자체 개발한 IVT라는 미션이 들어간 이 조합이고요. 그리고 1.6 터보의 7단 DCT 미션 조합도 있고요, 1.6 가스의 6단 자동 미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 터보의 8단 습식 DCT가 몰린 아반떼 N이라는 선택지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추가가 되어서 1.6 자연흡기의 6단 DCT 미션을 가진 하이브리드 엔진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5개의 라인업이 있는 만큼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엔진별 특징도 엄청나게 다른데요,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일반 아반떼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가성비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킷 주행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반떼랑은 이 차대만 동일하고 하체, 엔진 미션, 서스펜션 세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니로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처럼 1.6 카파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10년 이상 사용한 조합이다 보니까 내구성 면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풀옵션 기준으로 아반떼가 3천만 원대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보기엔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스 엔진도 제 기준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엔진 미션 조합인데요, 가스차에 대한 수요가 요즘 많이 줄기도 했고요, 가솔린과 유류비, 유지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어서 매물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6 터보 엔진은 7단 DCT 미션이 들어가서 승차감이 안 좋고 처음에 저단 꿀렁거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긴 해도 좀 고장도 없고 연비도 좋은데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연비가 하이브리드랑 1.6 자연흡기 일반 가솔린 엔진이랑 고속주행 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공인 연비가 약 20km 정도 나오고요, 이 아반떼 자연흡기 엔진도 약 20km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시내에서는 좀 더 차이가 나는데요, 하이브리드는 뭐 10 후반 20km 정도도 나오지만 자연흡기 엔진은 10 초반에서 15km 정도까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연비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는데 실제로 차량 가격은 400~5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한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펴보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이런 그랜저를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가 15km 이상 충분히 나오는데요, 가솔린 엔진은 10km도 나오기가 힘들어서 최소 2배 정도까지는 연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정도가 비싸더라도 이런 중형, 대형급 차량들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점이 있지만 기본 가솔린 엔진도 연비가 준수하게 나오는 아반떼는 이 정도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그냥 아반떼 살 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점은 많이 챙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반떼가 좀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반떼가 한 얼마 정도예요? 중고차 가격은 엄청 놀라운데요, 아반떼는 정말 비쌉니다. 한 5년 정도 지났고 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을 봤을 때요, 옵션이 좋은 인스퍼레이션 기준에서 약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된 거죠. 이렇게 옵션이 없거나 사고가 있거나 키로수가 많다면 1000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원하시는 조건에서 본다면 1000만 원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범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짜리 아반떼 CN7을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있을까요? 제가 산다면 무조건 1,500만 원 정도에서 1.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간 모델을 살 겁니다. 모던 등급에는 기본으로 운전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랑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추가로 내비게이션이랑 하이패스가 추가된 모델을 구매하시면 아주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다.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아반떼는 나름 가격이 저렴한 건데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아반떼 HD 15년 정도 지난 차량들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에도 아직 시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와 이거 한 70만 원 할 것 같은데? 수출이 250 넘게 나갑니다. 아반떼 MD도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아반떼 AD는 이제 곧 10년 차가 되어가는 친구죠. 그 차량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더 뉴 아반떼 AD도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시세입니다. 이렇게 이전 아반떼들을 보면 16년식도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옵션이 괜찮은 CN7이 15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럼 CN7은 중간 등급이 모던부터 통풍이 들어가면 풀옵션은 어떤 옵션이 도대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차는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 등급인데요. 이제 옵션을 보시면 다시는 아반떼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요. 보스 오디오도 들어갑니다. 보스 오디오는 포르쉐에도 사용하는 그런 오디오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옵션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오토홀드 세트죠. 그리고 LED 헤드램프, 조수석, 동풍 시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아직 적용이 안 된 옵션들도 있는데요. 소나타의 하극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썬루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차감도 중요하잖아. 이 아반떼가 승차감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나름 괜찮거든요. 한번 태워드릴게요. 영범아 이거 토션빔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는 괜찮죠. 아반떼라는 좀 프레임 때문에 아반떼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느낌이실 거고, 아마 소나타나 그랜저 이렇게 타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아시게 될 겁니다. 토션빔은 이렇게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 좀 티가 많이 나게 되고요. 연식별로 좀 개선이 많이 되었다 보니까 고속주행 안정감은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질감이나 이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할 때도 확실히 반응이 예전 모델들보다는 많이 빨라지기도 했고요. 코너를 돌 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신형 바디로 넘어왔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악셀감은 이게 MPI 엔진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경쾌한 출력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거 디튠한 거야 약간? 디튠이라는 느낌보다는 GDI 엔진에서 문제가 좀 많았다 보니까 MPI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바꾼 게 아닐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력이 조금 낮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IVT가 들어갔다면서 네. 미션은 지금 어때요? 지금 미션은 저속 주행할 때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고속 주행까지 좀 올라가 봐야겠지만 지금은 문제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아반떼가 확실히 준중형 세단이잖아. 중형에 준하잖아. 네. 공간이 좀 넓네. 네, 많이 넓어졌죠. 나름 괜찮다 진짜. 네. 이게 특히 CN7부터 뒷자리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전 모델 아반떼들 탔을 때보다는 확실히 넓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옵션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 이게 운전자 위주의 좀 공간 이런 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 안락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천장 소재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아, 그쵸. 인스퍼레이션인데도 후직포 같은 면이 들어가 있네. 확실히 이렇게 속도가 붙으니까 소나타랑은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흡음재나 내장재 그리고 주행 안정감 면에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경차랑 준중형 차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 그쵸. 이게 또 이름이 정말 이제 정직한 게 준중형이잖아요. 약간 소나타에 가깝긴 하고 경차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확실히 무단 변속기다 보니까 RPM의 변동 없이 속도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단 변속기가 100km 이상 밟을 때 RPM을 너무 고회전을 사용해서 가야 되진 않아?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전에 사용하던 6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기어비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서 100km 정도 밟으면 한 2000rpm 정도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엄청 나쁘지 않네. 옛날에 스파크 타고 100km 밟아봤는데 2500, 2700rpm까지 쓰더라고. 맞아요. 모닝 4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100km 주행하면 한 3000rpm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차는 배기량, 기통수도 더 적지만 이렇게 RPM을 기본적으로 좀 높게 사용하기 때문에 경차랑 비교했을 때는 아반떼가 내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영범 아반떼를 어쨌든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CN7이 지금 제일 잘 팔리잖아. 그렇죠. 판매량 탑10 안에 들어왔죠. 이 차를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IVT라는 미션 자체가 현대에서 개발하고 처음에 더 뉴 아반떼 AD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미션이 갑자기 변속이 안 되거나 경고등 점등되거나 꿀렁꿀렁 하면서 나가는 그런 좀 고질병이 있어요. 무상 보증 기간을 좀 연장해 주긴 했지만 부품 수급이 너무 원활하지가 않아서 몇 개월 세워놔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증 연장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결함을 인정한 건데.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뭐 엄청나게 높은 하자율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출고 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반떼를 볼 때 가끔 가다가 TV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후방 카메라를 교체해야 되고요. 뒤에 트렁크 라인이 되게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뜯어내야 될 게 좀 많아서 공인 비용이 좀 많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문제도 고질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지턱을 뭐 평범하게 넘어갈 때는 안 날 수도 있지만 각도나 환경에 따라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로어함에서 대부분 찌걱찌걱 소음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확인하셔도 좀 괜찮은 차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프트 점검에서 누유 점검은 필수겠죠. 자, 오늘은 대표적인 국민차 아반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나 아반떼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정비딜러 영범위에 방문 주시면 꼼꼼한 시운전 리프트 점검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